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9,0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마이너스 2.1%,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하루 앞두고 리플, 에이다, 소라나, 도지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38.1%, 이더리움 도미너스 16.2%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지도 않는데 비트코인 도미너스 증가를 했다는 것은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 얼마 남지 않았고 발표 전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올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9월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 전 상승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르게 시장에 공포가 만연해 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 전 10월 12일 밤 9시 30분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먼저 발표가 됩니다. 거시경제 불안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코인 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코인 시장 그나마 신락 같은 호재가 났고요. 구글에서 코인베스하고 협력한다는 뉴스인데 단기간에 미국 긴축으로 코인 시장 움츠려 있는 상황이지만 코인 산업 발전은 꾸준히 일어난다는 시그널이죠.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하는데 당연히 코인베이스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내년 2023년 초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할 때 코인베이스 통해서 코인으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된다고 하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락에도 코인베이스 주가 혼자 플러스 4.6% 된 것만 봐도 대형 호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 장중에 7% 이상 상승을 하다가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 전이라서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어떤 코인으로 구글 클라우드 결제까지 할 것인지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포함해서 10가지 코인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근본 코인으로는 구글 클라우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SEC 소송 종료가 안 돼서 리플은 당장에 언급은 안 되었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10가지 코인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결제 가능성이 낮고 SEC에서 리플 소송 종료를 해주면 리플이 여기 10가지 코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코인의 우수성은 첫 번째로 시가총액이 커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오랜 시간 안정성 2017년부터 상승자 하락자 다 겪고 거래량이 존재하는 코인이 안정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수수료가 싸면 가장 좋은데 도지코인은 당장에 수수료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지코인도 거래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수수료만 안 싼 거지 이후에 블럭이 늘어나면 수수료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도지코인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수수료 측면에서는 리플이 더욱 우세에 있다 볼 수 있고요. 개인들이 구글 클라우드 결제할 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리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 말고 솔라나나 폴리곤 다른 수수료 낮은 코인과 경쟁을 할 경우 리플의 우위는 시가총액과 오랜 시간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같이 움직였다는데 장점이 있고요. 중요도 코인 연구 계속하지만 작년 7월 아마존 비트코인 결제 루머 터졌을 때와는 최근 나오는 코인 소식은 질적으로 확연히 다릅니다. 작년에 미국 빅테크들하고 코인 연계하는 가짜뉴스 루머가 많았다면 요즘은 이번 구글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NFT 도입했고 트위터도 NFT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죠. 거기에 11월에 있는 리플스웰에도 아마존 결제 파트 팀장이 참석을 하면서 빅테크들하고 코인 연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굿즈 도지코인으로 결제 가능하게 한 것이 벌써 2분기가 넘었죠. 이번 코인베이스하고 구글 협상할 때 코인베이스는 기존에 쓰던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구글 클라우드로 옮겨갔고 구글 역시 코인 결제를 도입해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었다 볼 수 있고요. 애플이 SEC 소송 종료가 되면 활용도는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하고 협력 시작하는 구글은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미국 주식하고 같이 하락을 했고요. 구글이나 여기 메타 전 페이스북이 작년 코인 불장이었을 때 코인 도입한다고 이야기 안 하고 이제서야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메타 같은 이런 빅테크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금융사나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보수적인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코인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투자자들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투자자들이 단계 크게 상승하는 코인은 리스크가 있다고 작년에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보수적인 투자자들 관점도 많이 바뀌었을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인 코인들은 가격이 상승은 하지만 철저히 개별 코인, 호재나 거시경제, 나스닥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 움직이고요. 2015년, 2017년 초창기 비트코인 나 홀로 무빙 나왔을 때 하고는 코인에 대한 투자자들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월까지 코인 결제 도입한 거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도 코인 결제 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생각이 되고요. 애플의 아이폰에서 애플페이로 코인 결제가 가능해지면 코인 시장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핵심 주주인 워렌 버핏이 코인에게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장의 애플페이 코인 결제는 시간이 필요는 해 보이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하루 전인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1% 하락하면서 조정받는 수준이고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 하락폭이 가장 크고요. 마이너스 2.9%인데 여기 차트에서 두 개의 지지 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05달러까지 무너지면 182달러까지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시장 충격 크겠죠. 테슬라 그나마 일론 머스크 AI 데이 중국 판매량 이 같은 호재로 인해서 가격 방어는 잘해주었지만 4분기에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요. 3분기에도 시장 예측치보다 낮은 34만 대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가격 또한 평균 30% 이상 인상을 했기 때문에 차량 판매량은 3분기 어닝에서 시장 예상보다 낮게는 나오겠지만 영업이익률이나 마진율을 생각했을 때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10월 18일 테슬라 3분기 어닝인데 무엇보다 우리 코인 투자에서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마지막까지 보유한 1만 개 매도 했을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2021년 1월하고 3월 비트코인 크게 상승했을 때 무엇보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4만 개 매수했다는 게 강력한 호재였고 작년 5월하고 올해 테슬라가 3만 개 비트코인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 단기에 큰 상승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당장의 주가 하락 방어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매도를 한 거고 향후에 거시경제 안정화되고 테슬라 현금 늘어난다면 비트코인 투자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QQQ 나스닥 차트를 추가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9월 30일 저점 깨고 이미 내려온 상태인데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까지 시장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19,000달러 잘 유지는 하지만 9월 금리 인상 전에도 비트코인이 19,000달러였기 때문에 11월 2일 75bp 금리 인상 추가로 더하면 19,000달러 유지했던 라인도 지키기 쉽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도 잘 버티고는 있지만 러시아 전쟁 단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 추가 반등도 단기에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나스닥 장 초반에 반등시켰던 이유가 미국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낮게 발표가 된 점이고요. 그러다가 영국발 금융위기 다시 나오면서 장 막바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다시 개인들이 바이더 딥 저점에서 매수하고 장 막바지의 기관들이 매도량을 크게 늘렸다는 의미가 될 듯 하고요. 미국 5년물하고 1년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는데 2.7%로 전월 2.9%보다는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5년 정도 지나면 미국 인플레이션율 2.7%로 낮아질 것이다 시장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0년간 차트 움직임만 봐도 추세상 평균적인 수치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년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7%로 전월 4.8%보다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고요. 그럴 것이 러시아도 당장에 끝나기는 힘들어 보이고 국제유가 안 내려오고 1년이 지나도 4% 후반대의 인플레이션 나올 수 있다 시장이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기 전 10월 12일 밤 9시 30분에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PPI MOM 전월 대비해서는 0.2% 상승할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3.25%까지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생산자 물가는 높을 것이라고 컨센서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원자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바이든 정부 11월 중간선거위에서 시장의 유동성도 많이 늘리기 때문에 미국 내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임금 상승하고 월세 상승이 생산자 물가 올리는 주요 원인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코어 PPI는 0.3% 컨센서스로 9월 국제유가 잠시 하락해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듯 하고요. 하지만 여기 코어 인플레이션 YY 전년 대비해서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PPI 최악의 시나리오가 마지막 종합 PPI 전년 대비 컨센서스 8.4%인데 여기 전월하고 8.7% 그대로 나온다면 시장 충격 매우 크게 나올 수가 있고요. 물가는 안 떨어지고 그대로인 것으로 연준이 3.25% 기준금리 올렸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거죠. 때문에 연말에 4.5% 더 올려야 확실히 미국 인플레이션율 낮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중경도가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최근 같은 구간에서는 반드시 지수를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미리 예상하시고 투자하실 필요 없고 확실히 어떻게 움직일
중인지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중경투 검을 통해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나 13일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면 빠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공지도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